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미톡입니다. 오늘은 장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장교가 되는 길이 우리나라에서는 총 5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 두 번째로는 삼사관학교, 세 번째로는 학군사관, 네 번째로는 이제 학사사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간부사관, 이렇게 총 5개의 제도로서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장교가 될 수 있는 이 5가지 길에 대해서 각각 뭐 육사, 삼사, 뭐 학군, 학사, 간부사관 전부 다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장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장교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사실 장교라는 자리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그런 멋있는 부분들만 어떤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이 목소리 우렁차게, 뭔가 목소리 이렇게 무섭게 하면서 이렇게 장병들을 이끌고 뭔가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는,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장교라는 자리는 굉장히 녹록한 자리는 아니다. 일단은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원을 해볼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빠졌네요. 그리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최초 남성 생도가 탄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은 일단 육군사관학교, 이 부분은 남자 여자 동시에 다 지원이 가능하고, 삼사관학교는 원래 남자들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여성들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 생도들도 지금 삼사관학교에서 그 생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학군사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유명하죠. 장교 라인 중에서는 그 단기 복무 라인이 제일 짧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학사사관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학사사관은 총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봐서 군 장학생이라고 하는 제도에 선발이 되게 되면, 학군하고는 좀 틀려요. 그 학사사관 학생은 단기 복무 기간이 총 3년이에요. 단기 복무 기간이 총 3년이라서 3년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군 장학생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수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사실 거의 들지 않아요.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가 군에 입대를 하면 내가 원래 복무해야 되는 3년 플러스 장학금 받았던 기간만큼 내가 군생활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장학생은 기본이 7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군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도 중장기적인 어떤 자원들을 좀 뽑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 내가 좀 군생활을 좀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군장학생을 신청하셔도 굉장히 좋으신 방법이에요. 사실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단기 학사사관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3년만 공부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부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부사관과 병사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라는 조건들이 있는데, 삼사관학교부터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군사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사사관도 마찬가지고, 간부사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씩 틀리긴 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학교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삼사관학교하고 간부사관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무조건 졸업을 해야 인관이 인정되는 건 학군사관하고 학사사관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내가 뭐 유급을 받았거나 뭐 학점이 탈락돼서 내가 졸업을 못했다, 아마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육사는 지금 제외합니다. 육사는 원래 애초부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육군사관학교를 입학을 해서 거기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함께 생활을 하고 모든 훈련을 다 같이 받고 나서 걔네는 졸업과 동시에 인관이니까, 인관을 한 다음에는 육군사관학교는 원래 기본이 10년이에요. 기본이 10년인데 5년 차에 전역을 한번 할래? 라고 물어보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고 칠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도유상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뭐 다른 사람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아서
5년차 전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전역을 시켜줍니다. 학군사관에서 내가 장기가 돼서 내가 만약 5년차가 됐는데 장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군생활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5년차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간부사관도 기본 복무 기간이 3년이고 이제 장기가 되면 이제 쭉 늘어나겠죠. 학사사관도 단기 학사사관은 3년, 군장학생으로 임관된 학사사관은 기본 복무가 7년.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거나 뭐 하거나 하여튼 뭐 징계를 받거나 이러면은 내가 4년간 받았던 장학금에서 내가 군생활 한 만큼의 그 기간을 따져서 돈을 토해내야 돼요. 군장학생으로 하신 분들은 반드시 7년을 다 채우고 전역을 하셔야 됩니다. 학군사관은 2년 4개월이 원래 이제 기본 연양인데 4개월은 OBC라는 데서 훈련받은 데서 빠지니까 실제적으로 2년인 거예요. 학군에서도 장학생 제도가 있습니다. 3사관 학교는 기본 복무 연한이 6년. 기본 복무를 무조건 6년 하셔야 되고 육군사관 학교는 기본 복무 연한이 10년인데 5년 차에 한번 전역을 할래? 라고 물어보는 5년차 전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년씩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육군사관학교 먼저 들어왔어요. 3사관학교도 그렇고 육군사관학교도 그렇고 처음에 한 달 동안 중고등학교 때 내가 가졌던 어떤 사회 일명 물을 뺀다고 하는데 엄청난 훈련과 트레이닝을 막 시킵니다. 이 훈련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훈련 그냥 못 버티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 버티면 이제 3월 달에 이제 정식적으로 생도로서 입학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2019학년도 제 79기네요. 네, 육군 사관생도 선발 시험 세부 시행 계획이라고 2018년도 2월 26일 날 띄운 겁니다. 이제 입학 자격이 나오네요. 만 17세 이상부터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음 연도 가면 이제 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육사는 21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세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육사를 지원을 했는데 만약 떨어졌어. 한 번인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원을 하실 거면 육군사관학교는 한 방에 승부를 보셔야 돼요. 만약 안 되면 한 번만 더 있다. 한 번 더. 한 학년당 330명 정도를 뽑고요. 남자는 290명, 여자 40명 정도 뽑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봅시다. 네, 육군 3사관학교가 홈페이지가 좀 더 깔끔하죠. 3사관학교는 대학교를 2년을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사관이든 병사든 뭐 예비역이든 뭐 상관없이 여성분들이건 대부분 그 조건만 거의 맞으면 돼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하고 그 육군 3사관학교는 품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아마 돈을 매달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3사관학교에서 지금 생도생활 특정과 비전이라고 해서 이 뭐 생도생활 2년간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서 1억여 원의 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한다. 육사는 개인 한 사람당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키워내는데 드는 돈이 거의 2억 원 이상이 들어요. 3사관학교는 그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억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1번 보이시죠? 생도과정 2년간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수진과 최상의 교육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3사관학교 진짜 좋습니다. 제가 2006년도 때 제가 3사관학교에서 훈련받았는데 시설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죠. 네, 졸업시 병역, 취업, 학위를 동시에 해결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70에서 80%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할 수가 있고 뭐 고위 간부로 진출할 수 있다. 네, 과연 그럴까요? 인간과 동시에 100% 취업이다. 100% 취업이죠. 당연히 인관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100% 취업이긴 하나 공무원 7급으로 들어가긴 하나 문제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밖에서 공무원 한 번 하면은 평생 직장이잖아요. 근데 군인은 아니에요. 부사관은 또 아닙니다. 부사관은 한 번 장기가 되면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군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사고 안 치고 내가 정말 죽을지 앉으면. 부사관은 장기가 되면 근속 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고 안 치고 내가 평소에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해서 장기 됐는데 이제 진급이 안 됐을 때 중사에서 상사 진급하는 것도 어렵고 상사에서 요새 원사 진급하는 것도 정말 더 어렵거든요. 장교는 문제는 뭐냐면 대위에서 소령까지 1차에서 아마 5차까지 될 겁니다. 1차에서 보통 3차까지 안 되면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4차에서 5차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전군을 놓고 봤을 때 퍼센테이지가 몇 명이겠느냐. 왜냐면 내가 4차 가면은
또 그 아래로 3차, 2차, 1차들이 계속 올라올 거잖아요. TO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소령을 다는 방법은 1차 때 바로 다는 게 제일 쉽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TO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삼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그 경북 영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유격장 중에 하나인 곳 화산 유격장입니다. 화산 유격장. 왜 제가 저런 말을 할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군거리와 아주 유격장으로서 아주 제대로 갖춰져 있는 시설들 토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육군 학생 군사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각 대학교별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학군사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복무기간이 제일 짧아요. 2년이에요. 보통 3월에 인관을 하고 나서 3월에 보통 이제 OBC라는 데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6월 말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은 6월 말 정도에 끝나면 6월 달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2019년도 6월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다. 학교가 끝나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러면은 2021년 6월 30일 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가장 짧고 학군단 같은 경우에는 좀 스타일이 굉장히 좀 자유롭죠. 학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학교 생활을 같이 하고 어떤 자유로움과 구속이 함께 존재하죠.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같이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인관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자유스럽고 생각도 굉장히 띄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학군들 중에서 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 장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학군 보낼 것 같아요. 국군 간호사관학교 볼까요? 90명을 총 뽑는데 인문 36명, 자연 54명 이렇게 뽑습니다. 아, 남자 여기 있네요. 남자 3명에 여자 29명, 남자 4명에 여자 43명. 남자는 총 인원에서 한 7명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나 이제 의과대학 있는 쪽으로 다시 대학원이나 이런 것들 가서 뭐 수술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보직으로 나가게 돼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국군간호사관은 제가 군생활 할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국군사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소위에서 중위까지만 보통 뭐 의무대에 있거나 사실 만날 일도 별로 없고 만난다 하더라도 신교대나 아니면 이제 사단 의무대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정말 크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하고 별 부딪힐 일도 없고 뭐 이분들하고 함께 뭘 나눌 일도 별로 없고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총 4년이고 여기도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 없고 뭐 다 지원이 돼요. 노트북도 1인당 한 대씩 지원되고 매월 48만에서 65만 원. 아마 이거 좀 올랐을 겁니다. 장기 복무가 아니에요. 단기 복무 장교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4년을 공부를 하고 단기 복무를 하는 거예요. 사범대학 및 일반대 간호학교 교직 이수자와 마찬가지로 4학년 1학기에 교생 실습도 나간답니다. 합니다. 입학자를 기준으로 정원의 10%가 교직 이수자로 선발되는데 전공이 간호학이므로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시 보건교사 자격증이 나오죠. 얘네도 군사훈련 받습니다. 근데 이 2주간 받는 유격 훈련은 학군들도 마찬가지고 학군들은 이제 소위 인관하고 나서 받고요. 그 다음에 삼사관학교 그다음에 이제 학사사관이나 간부사관 훈련 받을 때도 2주간 훈련 받아요. 다 훈련 받고. 근데 얘네는 이제 1주만 받아요. 중요한 부분인데 육해 공군 중 어디로 가느냐는 생도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각 군별 TO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인관 후에는 초군반 교육 후 군병원이나 사단 의무대는 자대에 부임하여 본격적인 간호장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수술, 중환자, 응급마취, 인공신장, 정신 등 주특기를 부여받아서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고 국비로 석박사학위 과정 위탁교육을 받아 간호사관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고 국외 파병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가시는 것 같아요. 석박사학위를. 근데 이분들은 그 대부분 이제 장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관은 6년간 이분들도 6년이 똑같네요. 6년간 복무하고 대위로 전역을 하고 그다음에 뭐 민간병원 간호사로 가거나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여 대학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된다고 하긴 하는데 장기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쟁률은 보통 30, 40대 1 정도를 꾸준히 유지한다고 하네요. 입결은 보통 인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장학생 그리고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가는 거. 군장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을 무조건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만약에 전역을 하게 되거나 불명예 사유로 전역을 해도 그 돈을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군장학생으로 하셨던 분들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좋지만 내가 만약 막상 군대에 가서 내가 7년 동안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사고 안 치셔야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셔야 돼요. 단기 학사사관 같은 경우는 3년,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복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사사관은 대학교 4학년 때 아마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체력 검정이랑 이제 학교 성적이랑 그다음에 면접이랑 이제 이런 것들 다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3월에 임관을 이제 3월에 학교에 입소를 해서 7월 달까지 훈련을 받고 임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군들도 마찬가지고요. 복무 기간은 3년. 장기로 합격을 하시게 되면 10년간 의무 복무 기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죠. 네. 장교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부사관이 있는데 부사관이나 병사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 요령은 똑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 이상을 수료해야 돼요. 그래서 부사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뭐 학점은행이라든지 뭐 대학교를 다녔든지 하여튼 2년 이상을 수료를 하셔야 돼요. 병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조건이 되면은 부사관이나 병사에서 갈 수 있어요. 간부사관의 장점은 내가 군생활 한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봉수가 인정이 굉장히 커요. 간부사관 중에 제가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상사 진급을 이제 막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군생활 이제 벌써 막 10년 거의 가까이 된 거죠. 그런 분들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면 소위 보통 임관할 때부터 6호봉, 7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기들 보통 160에서 170, 180 받을 때 그 친구가 아마 260, 270 정도 아마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받죠. 금액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병에서 내가 장교를 바로 되는 거니까 내가 소대장으로서 내가 또 병사 생활의 감각을 가지고 내가 또 병사들을 잘 이끌 수 있고 메리트가 좀 있죠. 이게 다른 과정들하고는 틀리게 간부사관은 아직까지 별이 없어요. 대령이 아마 올해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령 진급자가 아직 없다는 거, 대령 진급자가 아직 없다는 것들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고요. 199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3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대령 진급이 올해부터 나올 겁니다. 올해부터 1차 진급하신 분들 기준으로 치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간부사관으로서 임관하셨던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이 제한이 또 있거든요. 이 진급별 나이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제한에 걸리면 내가 나한테 기회가 원래 뭐 3번, 4번 있어야 되는데 뭐 2번, 1번밖에 없고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육사나 3사, 학군, 뭐 학사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실력 있고 막 능력 있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감을 가지고 전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군분투하시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내가 병사나 부사관일 때 삼사관학교도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교 2년 내 그 대학교 2년을 수료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삼사관학교와 간부사관을 내가 병사나 부사관 때 내가 조건이 된다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학군이나 학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학교 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육사는 무조건 19세에서 20세까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삼사관학교는 내가 대학교 2년을 마치고 예비역이도 상관없어요. 예비역이건 부사관이건 병사건 상관없이 내가 시험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잘 따지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장교로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군의 발전과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 보면서 그리고 내가 이런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멋진 직업인 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만 보고 싶다 하시면 학군 추천드리고요. 우리 학교에만 학군이 없다 그러면 학사사관 가셔야 되고 내가 만약 생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병으로나 내가 부사관으로서 입대를 먼저 했다 간부사관이나 삼사관학교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잘 준비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장교로서 복무하시는 거는 어쨌든 인생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회이고 소중한 시간이긴 한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육군사관학교부터 간부사관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내가 충분하게 그 부분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정보가 생명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이게 고등학교 때 준비가 다 안 되고 내가 뭐 반짝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하시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장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님들께서도 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장교로 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할 겁니다. 그리고 군장학생이라고 있는 것도 사실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학교에서. 그런 거를 먼저 알아보고 했던 사람들만 혜택을 받던 거고, 저도 군생활 뭐 10년 넘게 했는데 사실 저도 군장학생으로 먼저 했다고 한다면 저도 학교 다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뭐 7년 넘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봤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장교되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장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교로 인관에서 부딪히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좀 좋은 정보가 됐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사연과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카카오톡과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하고 메일은 그 영상 그 글 써지는 란에 다 있으니까 제가 다 거기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아주 작은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미톡이었습니다.